안녕하세요, 한길이에요. 자취를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되어가네요. 전 이번이 첫 독립이라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월세는 부담이 좀 돼서 전세로 알아봤었거든요. 본가에서 지내면서 저축했던 돈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보태서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2년 전쯤 한참 문제가 됐던 빌라 전세 사기 문제가 아직 입법 등을 통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세 사기를 당할까봐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집을 찾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전세 사기는 사실 사기라는 게 밝혀지는 시점이 동 잔금 치르고 입주하는 당일 아니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잔금을 받아야 하는 때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전 아직 살고 있는 상태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준비했는데요. 이럴 거면 그냥 월세가 안전하지 않나 싶기도 했지만 전세에 대한 미련이 너무 크기도 했고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완전 꾼들이 사기치는 건 어차피 우리가 대비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훨씬 많다고요. 저처럼 전세 사기가 무서우면서도 전세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우선 신축은 거르는 게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저처럼 신축은 무서운데 신축 같은 집에서는 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어진 지 2, 3년 이상 된 집을 추천드려요. 너무 새 집은 집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대출 여부, 집주인이 바뀔 위험 등 리스크가 크거든요. 사실 다른 걸 다 떠나서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두 번째 방법은 깡통전세 확인하기예요. 여러 전세 사기 유형 중 아주 많은 비중이 깡통전세인데요. 깡통전세인지 보려면 이 집의 최근 매매가와 내가 안내받은 전세금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 이 집이 1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9천이라면 집주인은 고작 1,000만 원만으로 이 집을 샀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죠. 사실 이건 대출 받을 때 은행이 알아서 걸러줘요. 은행도 돈을 빌려줬다가 회수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금 대출은 엄청 까다롭게 이것저것 확인하거든요. 만약 잘 모르겠으면 허그 안심전세 앱 써보세요. 주소랑 전세금을 입력하면 등본 떼서 매매 시세부터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 얼마 정도로 계약을 추천하는지, 허그 보증보험은 가입 가능한지 등을 알려줘요. 등기사항이 바뀔 때마다 알림도 보내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도 좋아요. 전 혹시 몰라서 잔금 전날, 잔금일, 잔금 다음날, 전입신고 후 일주일 뒤, 한 달 뒤까지 계속 등본을 새로 확인했어요. 전입신고하고 대항력을 갖췄어도 한동안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대항력이 뭔지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편해서 안심전세 앱 추천해요. 아무튼 깡통 전세를 거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빠르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허그 안심전세 어플. 느리고 귀찮지만 확실한 건 은행 기금대출 가심사예요. 해당 집에 등기부등본 들고 가면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물론 이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같이 기금대출을 받는 저 같은 분들에게 한정되기는 해요. 등기부등본은 보통 집 보여준 부동산에서 뽑아줄 거예요. 제가 갔던 부동산 3곳 다 알아서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계약서에 특약 넣기. 양심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은 알아서 넣어주시긴 하지만 계약서 단어 하나에서 책임 소지가 갈릴 수도 있고 혹시 모르니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돼요. 전 특약을 7개나 넣었어요. 보통 부동산 계약서가 한 장이면 되는데 전 분량이 넘쳐서 2장이 됐더라고요. 좀 유난이라는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내 전세금 물어줄 거 아니잖아요? 원하는 조건 다 말하면 부동산에서 잘 반영해 줄 거예요. 사실 부동산보다는 집주인이 싫다고 하는 게 문제인데 요구하는 특약이 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려는 것들이라 싫다고?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하고 바로 도망치는 걸 추천드려요. 아, 맛있겠다. 특약은 저도 엄청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수집했는데 영상마다 빠진 것들,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전세 사기 방지용 특약이란 특약은 다 모아본 다음 책임 소재가 다소 모호한 문구들을 명확하게 수정했어요. 이 문구들은 너무 길어서 영상 본문에 넣어둘게요. 실제 계약서에 들어가는 문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별로 기본 계약서에 자주 쓰는 조항은 복붙해서 쓰더라고요. 이런 권리를 챙겨야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해주세요. 계약할 때 본인 확인, 세금 미납 여부 확인도 필수예요. FM은 중개사가 각자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보여주시고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이자 체납 여부 등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전 집주인이 2명이라 두 분 걸 확인했어요. 계약 직전에
법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지금 내가 계약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이름과 주민번호로 확인하고 최종으로 새로운 전세권이나 근저당은 없는지 확인해요. 근저당 확인은 집을 나에게 대여해 주기 전에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얼마나 빌렸는지를 보는 건데 보통 아예 없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집을 사느라 빌렸던 근저당권이 있을 거예요. 기금대출은 대출 조건 자체가 이 근저당권을 없애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걸 없애려면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빚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대출 조건을 근저당권 해소로 넣고 일단 대출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바로 쏴줍니다. 그럼 그 돈으로 집주인이 빚을 갚아서 근저당권을 없애고 돈 다 갚았다는 증명서를 제가 대출한 은행으로 보내요. 이 모든 과정이 잔금 당일 2-3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은행도 얘가 이걸 먹튀하면 안 되니까 엄청 쪼더라고요. 네 번째는 대항력과 잔금일이에요. 만약 나중에 전세 사기가 벌어지더라도 내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대항력이 필요한데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해당 집의 점유 이렇게 총 3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확정일자는 대출받을 때 필요해서 잔금일 전에 미리 받게 될 거고요. 임대차 계약한 당일에 바로 신청해서 받는 게 좋아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랑 신분증 가져가면 등록해줍니다. 점유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집에 거주하면 되는 건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함부로 짐을 빼면 안 되는 게 이 점유 때문이에요. 내가 실제로 이 집에 살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아무튼 대항력의 마지막 요건은 전입신고인데 이것도 잔금일 당일에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이사 당일에는 짐 풀고 하느라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은 신고서를 내가 작성을 해도 담당 주민센터에서 승인 처리를 늦게 할 수 있어서 전입신고 등록 시간이 밀릴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전 금요일이 잔금일이었어서 처리가 밀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당일 업무가 마감됐을 시간인 이사 전날 밤에 미리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놨어요. 이사일이 금요일이었으니 목요일 밤에 신청을 한 거죠. 금요일 오전에 바로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됐고 새 집에 이삿짐을 넣으면서 모든 대항력을 갖추게 됐어요. 마지막 5번째는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실 정도로 전세 사기를 대비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전세보증금을 지켜준다는 건 당연하고 집주인한테 내가 직접 돈을 받아낼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보증보험 가입한 사람이라면 만약 전세금을 떼이더라도 일단 허그에서 그 돈을 갚아준 다음 집주인에게 돈 내놓으라고 직접 쪼는 구조거든요. 내가 직접 수금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물론 안전한 만큼 단점도 있어요. 허그는 집의 안정성을 보고 가입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가입 가능한 집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만큼 집의 선택지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자연스럽게 깡통전세 같은 곳들은 걸러지기도 해요. 또 보증보험 가입비가 있어요. 전 30만 원 정도를 냈는데 청년 대상으로 보증보험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전 가입비 30 거의 전액 다 돌려받았어요. 요즘은 보증보험 가입했는데도 못 돌려받았다는 경우도 나오는데 내 실수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마음먹고 사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148억 규모의 전세 사기범이 징역 7년이 확정됐다고 해요.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고작 징역 7년이라니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전세를 살기로 결정한 이상 알아둬야 하는 리스크이긴 하지만 어서 제대로 법 개정이 돼서 새로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애초에 이런 일이 없게 하는 게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일이니까요. 물론 평범하고 정상적인 전셋집이 더 많다는 건 알지만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나중에 저희 집 뺄 때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네요. 오늘 이렇게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5가지 방법을 정리해봤는데요. 본문에 계약서 특약도 넣어뒀으니 확인해 주시고요. 저를 포함해 전세 사는 모든 분들이 사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